보통 제가 다른 데서도 알려드렸는데 하시는 사장님들이 1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은 하고 나면 솔직히 딱 바로 빵 터졌을 때 뭔가 결과물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매뉴얼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솔직히 내가 매장에 가서 직원한테 주기도 힘들고 만드는 과정도 그냥 귀찮은 거죠. 쉬운데 이게 다 써야 되니까 그냥 다 알고 있는 건데 귀찮아서 안 하고 있던 거. 진짜 맞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귀찮아서 안 왔으니까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시간을 만들러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거라서. 근데 이게 제가 좀 좋아하는 말 여기다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점장들도 진짜 가르치는 거 힘들어 죽겠다. 내가 이것까지 가르쳐줘.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100번은 말해봤냐. 막 이런 말 많이 해요. 계속 갈수록 네 그릇에, 너의 그릇에 담을 사람을 많이 키우는 게 너의 점장의 능력이다. 그래서 저희는 점장 4명만 진짜 집중 관리하거든요. 다른 밑에 직원들은 점장이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직원이 뭐 20, 30명 있는데 그 한 명 한 명 제가 케어를 다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눈 거죠. 저희는 점장만, 점장은 그 밑에 친구만. 약간 그렇게 내려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고 안 돼서 우리끼리 좀 또 팀워크를 해서 이 친구가 해서 안 먹히는 부분은 제가 가서 또 면담해달라고 하면 그때 해주고. 약간 그런 식으로 관계를 지금은 많이 맺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점장들한테도 너네는 교육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너네는 트레이너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왔을 때 너네가 가르쳐줘야 저 친구들이 일을 하지 않냐. 잘 가르쳐 놓으면 힘들지 않다. 그래서 외식업은 교육 사업이다. 근데 보통 우리가 교육 사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알보시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시켜보고 고쳐줘야 되는데 보통의 너네가 하는 교육들은 들으면 그냥 시켜요. 이거 이렇게 하면 돼? 해? 하고 가요. 하는 과정을 지켜보지도 않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와서 왜 이렇게 해놨는데? 보통 이게 교육의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는 친구들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다 각자의 색깔들이 너무 매장마다 많이 들어가요. 항상 보면. 그리고 내가 나중에 매장에 가면 내가 의도치 않은 방법으로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들 일을 하고 있고 주방에도 막 계량하고 레시피 다 있지만 자기만의 노하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계량 스푼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해도 똑같게 누가 해도 다르지 않게 막 어떤 사람은 가스량까지도 다 확인해서 똑같이 맞추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럴 때 효율을 생각해야 돼. 근데 꼭 말로 알려주고 그 다음 보여주고 시켜보고 고쳐줘라. 이게 언제까지? 될 때까지. 이 친구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줄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그 가르쳐 주는 모습 또한 보고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저는 신입 교육할 때 제가 이제 신입 교육은 제가 직접 하거든요. 3시간 동안 이걸 펴놓고 혹시 현장에 갔는데 알보시고를 하지 않으면 나한테 개인 채팅해도 좋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내가 번호는 다 공개는 해주거든요. 제 연락처를. 그러면 이걸 안 알려주는, 이렇게 안 알려주면 나한테 연락해도 좋다. 그리고 나한테 면담 신청해라. 점장이 그 일은 스킵해도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그 신입사원 교육 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신입사원이 근태일지를 적는데 익숙해지면 저는 직접 다 적게 하거든요. 무조건 자기 출근 그건 좀 인지하라고. 근데 점장이 자기 시간에 적어달라고 시키니까 신입사원이 사장님한테 저 이렇게 안 배웠는데 이게 말을 한 거예요. 점장님이 직접 적으세요. 그러니까 점장도 순간 당황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진짜 근데 저는 그렇게 했을 때 신입사원이라도 그런 부분은 칭찬해주거든요. 그게 맞는 거라고. 점장님이 나 미안해. 나도 깜빡했어. 막 이렇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문화로 형성되면 근데 또 사람이니까 나사가 풀려요. 풀려서 자기도 나태해졌다 얘기도 하고 그럴 땐 제가 가서 쪼아주고. 그래서 저희는 교육도 시스템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점장들이나 관리자들이 가르치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굳이 사무실 교육을 저보고 해야 되냐. 현장이 바빠 죽겠는데 그냥 현장에 먼저 넣어주면 자기들이 가르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점장들이. 근데 실제로 이제 몇 명을 해서 보냈더니 자기네들이 기본적인 거를 얘기했을 때 바로 알고 있으니까 규칙 같은 거.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후에는 점장이 그냥 교육하고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점장이 생기더라고요. 사무실에서 기본 규칙이나 유니폼 관리 뭐 이런 거 정리정돈 해야 되니까 자기네들이 했을 때 잔소리 같은 말은 그냥 이미 그냥 규칙처럼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보내달라. 그래서 저희는 신입이 들어오면 저랑 한 3시간 정도 이런 플랜 이거 똑같이 교육해줘요. 제가 너는 가면 체크리스트를 할 거고 이미지화를 가지고 공부하면 되고 우리는 멘트가 다 정해져 있고 인사는 이렇게 하고 있다. 에모티는 이거다. 그리고 가서 유니폼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 현장에서 배울 거지만 이렇게 한다는 순서를 알고 가라. 그리고 이렇게 안 가르쳐주면 나한테 얘기를 해도 좋다. 그리고
근데 또 매장의 분위기가 7, 80%는 그렇게 돼 있어도 자기가 갔을 때 안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보자. 내가 이렇게 교육은 하지만 매장이 100% 이렇게 잘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나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자. 신입사원한테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은 잘 따라주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좀 공부를 하려는 그런 것도 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하고 매장에 가면은 이제 점장들한테 꼭 가르쳐야 될 거를 이제 줬어요. 그러면서 이런 거 우리 알바생들도 왔을 때 그럼 똑같이 신입 직원들도 왔을 때 이런 게 힘들겠구나 해서 이제 이런 룰을 적어줬어요. 가르치는 법을 가르치려고 순서를 정해놔서 뭐 매장에 오면 처음 오면 교육생 배지 주고 교육생 멘트 가르쳐주고 무전기 앞치마 어디다 정리해야 되고 어떻게 보관해야 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매장에서 지켜야 될 기본 규칙 뭐 담배를 피면 어디 가서 펴야 되고 언제 펴야 되고 뭐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미리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부터 매장에서 이런 걸로 트러블이 생기거든요. 몰랐으니까 못 지킨 건데 여기서는 안 지켰다고 뭐라 하고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 사람이 아는 거를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한대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매장이 이렇게 다 잘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씩 가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점장들도 우리 직원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서 가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수시로 계속 보면서 짚어주고 그래서 행동 포인트, 핸드폰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걸 전부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일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운영 체크리스트로 일하고 이미지화로 일하고 이건 어디에 있으니까 모르면 여기서 봐라.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시켜보고 알보식으로 하자. 그래서 여기도 알보시고 막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MOT, 이미지화 이렇게 기반으로 상차림 이런 거 다 교육하는 거 순서대로. 그리고 계속 왜 군대 가면 뭐지 간신병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간신병사처럼 우리가 신입생이 들어왔을 때 잘 정착할 수 있게 요 시국 사람 구하기 힘들잖아요. 퇴사율을 고민해야 돼. 퇴사율 뽑는 거 말고. 근데 계속 퇴사율이 많아서 신입이 계속 들어오다 보면 계속 나는 진짜 밑단계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도 인사하는 거 가르쳤는데 그만뒀어. 그럼 또 내일도 인사하는 거 신입 뽑아서 또 가르쳐야 되고 상 닦는 거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되면 나도 힘들고 서로 더 힘들어지니까 예민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들어왔을 때 잘 체계적으로 그리고 사무실 교육을 하면 좀 좋은 점이 여기서 갈라져요. 출근을 안 해요. 여기서 가서 이렇게 해서 할 것 같으면 좀 자기 성격이랑 안 맞을 것 같고 피곤할 것 같다. 이런 것도 지켜야 돼? 이러고 문자가 와요. 교육 끝나고 자기 출근 못 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연락 오는 친구 그러니까 거의 거기서 7, 80% 걸러져요. 그리고 저는 그 알바문에도 직원 공고는 제가 올리는데 거기에 적어놨어요. 이런 거 원하는 분만 지원하라고. 뭐 저는 근태가 확실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쭉쭉 제가 원하지 않는 행동도 또 한 8가지 적어놨어요. 지각하고 뭐 술 먹고 뭐 도박하고 이런 거 다 오지 말라고 그냥 아예 지원 자체를 하지 말라고. 근데 그걸 읽어보고 오면 거기서 1차 걸러지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면접을 한 4명 봐도 제가 뽑아도 연락하면은 한 2명 올까 말까? 그래서 많이 걸러져서 오니까 훨씬 매장에 보냈을 때는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 먹고 왔다는데 매장에 가니까 실제로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연락 오는 친구도 저한테도 연락이 와요. 제가 여기서 잘해보고 싶었는데 응원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마무리도 좋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고 이 배우는 사람들도 자기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해서 직원들도 체계적으로 약간 가르치면 자기가 뿌듯한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 가르쳤는데 이 친구 이렇게 잘해줬네. 그래서 그게 한두 명이 커지면 뿌듯하다고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가르치면서 힘든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 이렇게 잘 안 가르쳐지는데 여기서 어떻게 가르칠까요? 그런 거 이제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요. 이 친구는 성향이 이런 거 같은데 이렇게 말하니까 잘 안 먹힌다. 이런 친구는 어떻게 가르칠 건가? 점장들이 그런 거 저한테 전화 와요. 저한테. 그러니까 얘는 이런 특성을 가졌는데 이렇다. 무슨 말을 해주면 얘한테 와닿을 것 같냐? 그리고 이 친구가 친구들하고 어울리는데 이런 게 어울려지지 않는다. 이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냐? 이러면 이제 진짜 심각할 때는 제가 가서 면담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좀 너무 분위기가 나태해졌으면 제가 한 2, 3일 가서 실제로 신입 교육을 하면서 이제 다른 기존에 있던 원래 잘했던 친구들 풀어지는 친구들 좀 쪼우기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해봤는데 효과가 진짜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을 하면 저는 월급을 주는 입장이니까 직원들은 사장님 말이니까 들어야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같은 월급을 받는 직원들 점장님이 보통 그냥 현장에서 일하는 거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시간을 아예 따로 빼서 전지점 직원들을 빼가지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는지 자료 준비부터 전부 다 자기가 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몇 회 했었는데 반응이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하고 나서 돌아가면 처음 인사하는 것도 교육하고 자기네들끼리 클레임 이런 거 들어왔을 때 나는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방법을 했는데 안 먹혔다.
너네 지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토론도 하면서 롤플레이 하고 지점끼리 섞어가지고 롤플레이 막 하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한 명 여기 두 팀이 나와서 롤플레이를 하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자기네들 이거 내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교육을 하고 나면 일주일은 애들이 진짜 서비스를 이런 걸 잘해요. 인사도 잘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 교육을 했던 친구들을 제가 중간중간 발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티오가 빠져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자료 만들 시간이 저희 친구들은 진짜 저희 매장 애들은 컴퓨터를 저희가 엑셀부터 다 가르쳤던 점장들이라서 컴퓨터를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방법은 이제 다른 강사님을 불러서 또 교육을 또 좀 해보고 같이 저 직원을 붙일까 이것도 생각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점장 교육만 하고 직원들이 직원 교육하는데 이 교육을 할 때 저도 같이 들어줘요. 듣고 저도 의견을 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원래 3시부터인데 원래 저희는 손님을 다 식사를 드시게 하거든요. 당번이 남아있어요. 저희는 3시부터 5시까지가 브레이크인데 2시 되면 당번이 쉬러 가요. 1시간을 쉬고 오거든요. 그럼 3시부터 브레이크가 시작되면 나머지 직원들이 다 쉬러 가고 저희는 2시, 3시까지 들어온 손님 다 받아요. 다 받고 주문도 손님한테 설명을 하고 받은 다음에 대신에 주문만 다 해주시고 식사 마음껏 드셔라.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한 명이 남아있는 거죠. 무조건. 그래서 그 한 명이 남아있는 손님들이 다 케어하거든요. 왜냐면 다 시켰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그 시간을 빼가지고 제가 직원들을 불러서 진짜 짧게 1시간씩 했는데도 효과가 너무 좋고 이 교육을 했던 직원이 자기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친구는 더 서비스를 또 더 잘하게 되고 위생을 교육했던 친구는 자기가 막 위생 그 청소 목록 같은 거 만들어서 지점에 뿌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걸 했을 때는 직원들 역량 그러니까 열정이 좀 오래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전체 교육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8월 때부터 다시 커리큘럼을 짰거든요. 12주를 저희 매장 거를 짰는데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할 거다. 너네 받고 싶은 교육이 있으면 신청해달라라고 했더니 이때 남아있었던 직원들은 의견을 많이 냈어요. 뭐 보이스 트레이닝도 내고 또 월급 관리 돈 모으는 친구들 없잖아요. 뭐 월급 그런 거 했을 때 돈 모은 3천만 원 모으기 플랜 하고 싶다. 그런 거를 의견을 막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남아있던 근데 새로 들어왔던 친구들은 또 이런 것도 해야 돼요 하는데 제가 이제 요즘 애들이 너무 그런 거 따지니까 너네가 그렇게 하면 브레이크 오면 내가 시급도 쳐줄게. 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이거 무조건 할 거다. 12주, 1년 이제 할 거다. 너네 한 달에 한 번 브레이크에 무조건 모이라. 저는 이렇게 하고 싶으면 그냥 던져요. 명령을 던지고 불만을 생기는 거 가져와. 그럼 가져오면 그 가져온 거에서 해결하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저희가 점심 메뉴를 넣어서 이제 2시에 손님을 못 끊는다. 3시까지 장사하는데 알바 낮에 세팅해 그럼. 그리고 알바 보고 이렇게 하고 너네는 3시 전에 밥 다 먹고 3시까지 딱 교육장으로 오면 1시간 딱 3시 반부터 4시 반까지 하고 매장 돌아가서 장사하자. 이렇게 얘기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도 또 못 쉬어서 불만이 나오면 어떡할래? 라고 이제 물어봤죠. 저는 최악의 경우를 먼저 던져요. 직원들이 나올 수 있는 불만을 다 점장들한테 던져주고 이런 불만이 나오면 뭐 이런 교육하는 날 돌아가면서 1시간씩 일찍 퇴근해라. 왜냐면 1시간씩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직원도 손해보지 않고 저도 이거 하고 싶은 걸 하고 이제 그런 방법을 찾을까. 그리고 정 안 되면 내가 교육받는 시간에도 시급을 그럼 쳐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점장들이 사장님 가르쳐주는데 무슨 애들한테 자기네들이 알아서 가서 조율을 다 해주더라고요. 야 사장님이 돈 들여서 강사 불러서 같이 짜가지고 너네가 알려준다는데 나가면 니네한테 다 나가도 도움 되는 거다. 근데 무슨 너네 시간만 넣는 것도 못할 불만을 가지냐.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이 돼버리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정말 효과가 많으니까 한번 시간을 저는 이거는 투자의 가치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저는 효과를 너무 많이 봐서 그리고 벤치마킹 저는 원래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저는 5년 동안 직원들하고만 찌지고 볶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픈하고 마감하고 이게 직원들한테 위임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일을 다 했어요. 남편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이 친구들하고만 찌지고 볶고 끝나면 볼링 치러 가고 그러니까 주변에 사장님들하고는 거의 5년 동안 옆에 막 알고 지낸 분도 없고 이런 모임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매장에 손님 들어오면 어떻게 개선할지 막 이런 것만 이 친구들하고 막 고민하고 했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여기서 한 5년 정도 하니까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정만하고 내가 외부 트렌드를 모르는데 너무 우물한 개구리 같고 이제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딱 한계 여기서 더 크고 싶은데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러 가야겠다 공부도 해야겠다 이런 걸 해서 이제 제가 나가고 착장하면서 제가 느낀 게 제가 의도치 못하게 이 매장을 기존 매장을 못 갔잖아요. 못 가니까 이 점장 친구가 일을 너무 한 달 있다 보니까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전화 와서 물어보고 결정의 권한이 그 친구한테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본의 아니게 뭐 면접도 많이 봐야 됐었고 막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클 수 있었는데 그동안에 내가 위임을 안 해줘서 이렇게 못 컸구나를 제가 너무 많이 느낀 거예요.
오픈을 막 여러 개 하면서. 그래서 무조건 다 줘야겠다. 내가 하지 말고 하고 나서 안 되는 걸 물어보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그걸 많이 느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진짜 많이 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저는 그래서 발주, 뭐 손익, 영업일부, 클레임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매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일단 현장에서 1차적으로 다 해요. 다 하고 저는 해라, 하지 마라. 그것만 말해줘요. 그러니까는 제가 공부를 할 시간도 있고 또 다른 것도 배울 시간도 있고 이렇게 올 시간도 생기더라고요. 그전에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매장에 막 바뀌는 것도 속도가 달라졌어요. 왜냐면 제가 나가보니까 이거 충전기 이런 것도 좋네, 이런 것도 좋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이거 해보자. 그냥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직원들이 그거 되게 힘들어 했었거든요. 근데 자기들도 현장에서 손님분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 보고 자기들이 조금 힘들어도 너무 좋아지니까 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이제 같이 만들어 가자고 계속 설득을 했죠. 근데 이 설득하는 과정에 30명을 설득시키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매장이 4개니까 딱 4명을 불러서 계속 부탁을 해요. 근데 4명을 한 번에 부르진 않아요. 한 명씩 다 따로 작업하고 한 번에 모아요. 왜냐면 그 작업이 없이 그냥 딱 모으면 4명에서 한 명의 부정만 나와도 긍정은 잘 안 나오거든요. 원래 새로운 거 딱 가져오자고 하면. 그래서 따로 만나서 나 이거 하고 싶어. 어때? 괜찮아? 그러니까 제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 매장으로 데리고 가요. 한 명을. 그래서 데리고 가서 이거 어때? 괜찮지? 그러고 이제 막 설득을 시키는 거죠. 해볼까요? 그러고 나서 4명을 모으면 자기네들도 생각한 거 의견 나오고 이 4명이 돌아가서 직원들이 설득시키는 거죠. 우리 이거 할 거다. 그러면 저는 4명만 설득시키니까 얘네들보다 훨씬 편하잖아요. 얘 친구들은 가서 사장님 이거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방법 좋을지 의견 내줄래? 이렇게 하면 불만을 가지면서도 잘 따라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설득시킨 다음에 공지 올리거든요. 공지 딱 올리면 그냥 그날부터 시행인데 부정이 없으니까 조금 편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막 웹스토리에서 물건이 막 들어오는데 박람회에 그때 초대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점장들 데리고 가서 여기서 막 밥도 사주고 막 하더라고요. 이게 뭐 더 구경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그런데 친구들이 가볼 그게 없잖아요. 근데 그냥 빼가지고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제가 평소에 갔던 괜찮았던 식당 같은 데 데리고 가서 느낀 거 써보라 그러고 뭐 제가 이거 받고 싶은 거예요 막. 그리고 저는 막 나 아웃백처럼 서비스 하고 싶다 엄청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 직원들한테. 그래서 그럼 아웃백 내가 데리고 가줄 테니까 한번 봐봐 어떤지. 그래서 가서 느껴봐. 왜 노래를 내가 이걸 틀어라고 하는지 들어봐봐. 그리고 4명한테도 보고서를 다 쓰라고 해요. 그러면은 느낀 게 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매달 아침에 회의하고 모이면은 점장 회의는 딱 첫째 주 저희 월요일 날 하거든요. 매월 딱 정해놓고 하는데 그때 모이면 매장별로 자기네들 손익이나 이런 거 딱 분석하고 다음 달 어떻게 운영할지 목표 말하고 그리고 그냥 나가요. 나가서 벤치마킹 미리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디 갈 거다 하면은 거기 가서 한 가지씩 또 말하고 갔다 돌아와서 보고서 쓰고 서로 그래서 공유하고 이거 공유한 거를 또 올려주고. 근데 처음에는 이게 친구들한테 막 쉬는 날에도 가고 그랬었거든요. 보통 자기들이 또 인원이 안 되면 점장에 있는 날 자기 쉬는 날로 빼는 점장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데리고 다니니까 자기가 더 있고 싶어서 저 막 오늘 서울 가고 자기가 가고 싶은 식당이 서울이면 자기가 미리 점장들한테 전화해서 우리 휴무 바꾸자. 나 이 식당에 가고 싶은데 이때 여기 가자고 얘기하자. 자기네들이 막 골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갔었어요. 막 청주도 가고. 그래서 그거 갔다 와서 탕정 오픈할 때 아웃백 갔다 와서 요거 매우수도 도전을 하고 저한테 이제 갔다 오더니 저거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봐서 나도 받고 싶다. 그래서 막 이거 또 저희가 새로 오픈할 때 받으면 좋다고 해가지고 4번째 매장 오픈할 때는 이거 3개 받았거든요. 근데 고깃집에서 받기 힘들다고 그때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제 매장에 좋은 제안들이 많이 들어올 기회들이 생기잖아요. 뭐 방송도 나갈 기회가 생기고 유튜브도 올 그것도 생기고 우리도 또 홍보물을 촬영하잖아요. 저희 요즘에 릴스 많이 찍는데 일부러 저희가 안 하고 그런 걸 왔을 때 직원들 보고 너가 나가봐. 손이라도 너가 나와봐. 이렇게 계속 이런 노출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다 싫다고 하는데 자기 부모님한테 자랑하고 있고 언제 나온다 얘기하고 있고 친구들 이게 소속감이랑 이런 게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래서 저희 막 촬영 릴스 찍으러 가면 저희 남편이 막 옛날에 카메라 들고 매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릴스 중독자 왔다 막 이렇게 하고 자기네들끼리도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해가지고 저희가 릴스 직원들이 찍어서 춤춰서 막 20만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 인플루언서 만들어줄게 막 이렇게 또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떴을 때 제가 이제 먼저 보상을 하진 않고 그렇게 이제 뜨고 나서 회식할 때 너네 지점은 이런 거 너네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니까 내가 30만 원 더 줄게 더 먹어라 이런 식으로 조금 후보상. 그러니까 너네가 뭐 그렇게 말을 해주게 한 게 아니라 했으니까 이제 성과가 나오면 또 보상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아까 알보시고 한다 했잖아요. 실제로 현장에서도 남편이 진짜 많이 보여줘요. 막 직원들한테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너네가 만들어 봐야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막 초도 이런 거 오픈할 때 초도 물류 이런 거 준비하고 나면 막 다른 지점 애들이 또 놀러 오거든요. 그러면은 배우라고, 와서 보라고, 나중에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주고 다 알려주고 시켜보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요즘 저희 점장들은 막 전기 떨어지고 막 이런 거는 그냥 다 잘해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업체를 먼저 부르진 않아요. 그리고 맨날 신랑이 친구들, 이제 점장들한테 만든 사람의 의도를 생각해봐라. 근데 업체들 맞잖아요. 우리가 인테리어 해놓고 AS 진짜 잘 되던가요? 안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저녁에 장사를 막 해야 되는데 안 오고 며칠 있다 오고 뭐.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일단 자기들이 다 조금 먼저 해봐요. 고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시도도 다 해보고. 근데 시도해가지고 많이 날려 먹을 뻔한 것도 많아요. 근데 그게 다 경험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매장 할 때 보완도 많이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진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점장들이 관리만 하다 보면, 저희는 구워주는 고깃집이잖아요. 한동안 카운터에서 계속 안내만 하다 보면 이 가위가 잘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거든요. 가위는 고기 굽는 친구들이 알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말을 안 해주면 점장도 몰라요. 그럼 어느 날 자기가 우연히 고기를 잘랐는데 야, 가위가 왜 이러냐 이러면 점장 계속 그랬어. 다 말을 안 하는, 그러니까 계속 말을 하는, 그리고 분위기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대표님은, 근데 그건 좋더라고요. 이렇게 출근해가지고 종이를 하나 딱 걸어놨거든요. 옷 갈아입는데. 근데 오늘 일하면서 너네가 불편했던 점을 적어놓고 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말을 안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조금 그리고 거기서 보고 진짜 좋은 의견이 나왔으면 그 친구한테 따로 막 상품권도 주고 뭐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매장에 관심도가 올라가는 거죠. 직원도 그렇고, 그리고 직원들도 알바 애들하고 이게 점장급 되면 약간 보이지 않는 선이 생겨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장들이 외로워진단 말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저희 점장들도 사장님 애들한테는 말도 못하겠고 사장님 또 바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이 어떨 때는 저의 고충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랑 12시간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막 뭐라 하고 이렇게만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럴 때 그리고 말을 안 해준다. 그리고 알바 애들은 알바 애들끼리 뭉치고 직원들은 또 직원들끼리 뭉치면 이 얘기가 뿌라치가 한 명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살짝 듣는데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관심도를 올리려면 적어놓고 가면 개선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런 거에 매장에 시너지가 진짜 많이 나요. 그리고 현장에서 제일 많이 손님들하고 부딪히고 하기 때문에 즉각 피드백이 바로바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진짜 생뚱맞은 의견도 많이 나오는데 그게 매장이 일을 엄청 편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 저희가 두정점 오픈할 때 도면을 우리가 그려서 저희 둘이서 막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직원들이 실제로 고기를 막 구우면서 돌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장님 이거 근데 방향 하나만 의자 바꿔주면 안 되냐 이렇게 의견을 했는데 안 될걸 하고 저희가 이 동선이 나오나 했는데 실제로 바꿨거든요, 마지막에. 근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을 한 명 들 수도 되고 추운 것도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다 툭 던진 말인데 개선이 엄청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계속 배울 수 있는 환경,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 왜 그런 대표 옛날 그 TV에도 나왔잖아요. 잡담을 많이 하라고 막 하잖아요. 배민에서는 잡담을 많이 하라, 막 농담을 많이 하라 이런 말이 저는 좀 공감이 가기는 가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대신 교육에는 알보시고를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막 디테일하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 지점에서. 그러니까 뭐 손님들 명함도 가져가는데 첫 장은 제가 수시로 계속 세우라 그래요. 손님들이 저는 이거 막 대리운전 보니까 대리운전 사장님들이 맨날 와서 첫 장을 막 세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냐 막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빼기 힘들면 갖고 갈라 하다가 또 놔둬버린대요. 그래서 첫 장을 계속 세워놓으면 잘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시로 근데 저는 한 장만 계속 세웠는데 저희 점장들은 자기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3장도 세워놓고 막 2장도 세워놓고 막 하더라고요. 빼기 쉽게.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면 확실히 가져가는 빈도가 높아요. 우리 명함 드리려고 만든 거잖아요. 어쨌든 가져가면 그걸로 전화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구워주는 고깃집이다 보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손님들한테 다가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저희끼리 고기 굽기 자격증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옛날에는 재단 시험도 막 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험 치고 하면은 자격증을 진짜 줬었어요. 달아줬었어요. 근데 이게 손님들이 막 자격증 있는 애로 보내줘라 막 이렇게 농담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갔는데 고기 구워주니까 손님이 저보고 자격증 없다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나서 심사위원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자격증 없는데 왜 구우라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말을 많이 했던 거. 교육생. 처음 들어오면 교육생 배지.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알바끼리는 일을 시킬 수 없게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직업만 오로지
알바 친구들한테 업무 지시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매장에 사람이 진짜 많은데 업무 지시를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하면 배가 진짜 산으로 가거든요. 일이 제대로 안 돼요. 분명 이 친구는 여기 치우라고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여기 치워 다른 얘기하고 막 이래버리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혀 진짜 손발이 톱니바퀴처럼 탁탁탁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중에는 이제 직원이 또 못 볼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바 중에 제일 잘하는 친구 한 명만 딱 뽑아가지고 그 친구한테만 이제 직원 좀 편하게 권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알바 대장 배지 달고 있으면 유일하게 매장에서 다른 친구들한테 업무 지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만약에 저 점장이 애들 데리고 마감 좀 지금 8시 넘었으니까 손님한테 방해되지 않게 마감 좀 해 라고 이제 지시를 내리면 이제 이 친구가 너는 술 마감하고 너는 쓰레기 마감하고 넌 뭐 하고 이 친구는 이제 직원 알바 친구들이 보고하면 했다고 얘기하면 자기가 확인하고 다 됐다고 얘기를 하면 직원들이 또 확인하고 약간 그렇게 돼 있으면 서로 업무 분담이 돼서 다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거는 친절사원 배지라고 해서 이건 조그만해요. 조그만해가지고 이렇게 모을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남편 옛날에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했었대요. 근데 맥도날드에 알바하면 배지를 그렇게 많이 모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퇴사할 때 증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었다.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럼 우리도 이거 친절사원 배지 좀 모아보자. 그렇게 해서 근데 실제로 많이 모은 친구들은 진짜 많이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달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좀 더 친절해야 된다라고 생각도 하기도 하고 손님분들도 뭐 많이 달고 있으니까 뭐예요? 뭐 물어보는가. 내가 먼저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리 손님이지만 다가가서 막 말 걸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거리들이 있으면 손님하고 직원하고의 접점에서 말을 조금씩 하기가 편해져서 전 사장님들의 역할이 좀 더 서로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 점장님들도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손님하고 조금 얘기거리를 만들어줄까. 그런 궁금증을 뭐 물어볼 수 있게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하면 대화가 많아지면 우리 매장을 기억할 수 있는 요소가 요즘에 맛이 없는 식당이 없잖아요. 안 깨끗한 식당이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친절하고 다 좋아요. 너무 다 좋은데 저는 손님이 발길에 끊어진 거는 내 매장이 기억되지 않아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을 해서 계속 손님들 보이는 데다가 노출시키고 간판도 큰 거 달고 그게 다 지나가는데 보이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기억을 주려고. 그래서 근데 우리 매장에 와서 손님이 다른 매장보다 말도 많이 하고 가고 뭔가 경험을 더 많이 하고 나면 그게 내리에 다 남아있으니까 좀 더 기억이 잘 되는 매장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올 것도 2번 하게 되고 또 2주 있다 올 것도 일주일 있다고 기억나니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긍정적인 걸 도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항상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막 명함 그리고 뭐 휴지도 냅킨도 넣으면 무조건 한 장 빼놔라. 손님들 빼기 좋게.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손님이 이렇게 하면 편해. 이렇게 하면 편하니까 이렇게 꼭 해라. 그걸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는 밑에 저희 직원들이 사진 찍어서 올리면 제가 피드백하는 방법이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동그라미 사진 여러 장 올라오면 제가 이제 기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 사진만 저장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올려요. 고쳐달라고 계속. 그렇게 하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잔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잔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하면서도 제가 잔소리인 것 같은데 나 지금 피드백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계속 이제 그거 하죠.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뻥튀기 쌀 떨어졌으니까 쓸어라 이런 거 쓸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쓸어라 하면은 좀 잔소리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앞에 한 마디 더 붙여요. 고객님들이 보시기에 깨끗해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쓸어주세요. 이런 것도 고객님이 잘못하다가 쳐서 떨어지면 뭐 하기 힘들까. 그러니까 앞에 핑계를 다 고객님 무조건 붙여요. 고객이 보기야 우리는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고깃집인데 화장실이 아름답지 않네요. 그게 한때 저희 매장 유행어였어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 너무 뭐라 해서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막 다 농담도 하기도 하고 서로 오늘은 땡땡 직원이 있는데 친구의 얼굴이 아름답지 않아 해서 사진 막 올라오고 그런 자기네들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자인데 화장을 안 하고 온 거예요. 근데 막 한참 아름답지 않다고 올렸더니 오늘은 이 친구의 얼굴이 아름답지 않아 일할 맛이 나지 않습니다. 진짜 막 그렇게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 약간 분위기 자체가 문화가 좀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근데 한순간에 되지 않는데 이게 사장님들이 지속적으로 나 잔소리 한다 생각하지 말고 하면 피드백이 돼요. 피드백이 되고 이제 계속 듣다 보면 가스라이팅이죠. 그러니까 이 점장님들도 빨리 해라. 사장님 할 때까지 할 거다. 그냥 빨리 하자. 이렇게 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올리면 했습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작전을 짠다 그랬잖아요.
4개 지점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시청점 점장님이 시청점이 뭐 했는데 다른 지점이 원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시청점 점장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제가 이거 시청점 해달라고 할 테니까 하면 바로 개선 사전 좀 올려주세요라고 제가 전화를 따로 해요. 근데 전 친하니까 막 점장님 내가 이거 할 건데 해서 좀 올려줘. 너가 타겟은 아니야. 근데 다른 데서 하면 너가 이렇게 좋은 거 보여주면 다른 데서 할 테니까 시너지가 날 거다. 부탁할게 하고 끊어요. 그리고 쳐요. 하고 부탁하고 나 올렸으니까 너 지금 해주면 돼. 하면 개선 사진 올라올 거잖아요. 그거 올라오면 다른 지점에서는 더 바쁜 데서 했는데 우리도 해야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뒤에서 밑작업을 좀 많이 했어요. 올려달라, 해달라. 그러면 개인적으로 시켰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육도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저의 방식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저희 매장은 직급 체계가 있거든요. 어쨌든 근데 저희는 직급 체계가 만들어진 지 제가 나오고 만들었으니까 1년 6개월인데 이제 2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직급자는 매장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고 책임이 부여된다. 그리고 그냥 저의 복사본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복사본인데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래도 내 의견을 잘 따라주는 사람. 그리고 이제 저희는 협업툴 잔디에다가 직급 체계도 오픈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책임과 권한, 그러니까 직급별로 자기가 갖출 수 있는 책임을 주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하자. 이거는 근데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그냥 참고로 그냥 저는 이 표가 오픈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거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지역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다 다른 것 같고 실제로 요 출근 시간은 제가 적어놨지만 저희 점장들이 막 일찍 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냥 사원을 기다리게는 하지 마라. 기준은 이건데 저는 이제 이렇게 저 직급별로 출퇴근 시간은 적어놨지만 이것까지 지키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그래도 자기가 쪽팔려서 빨리 오는 친구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그 친구들 막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 항상 고객에게 이로운가 무조건 요거를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진짜 요즘 친구들이 막 4일 원하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저희는 직원을 하고 싶은데 뭐 4일 하고 싶다. 근데 해도 된다. 대신에 이거 이상은 진급은 못한다. 너가 만약에 하다가 욕심이 생기면 근무를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적어놨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트레이너 직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직급별로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저희는 기준이 성실함과 꾸준함, 그냥 근태. 그게 제일 기본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나머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그걸 바탕으로 다른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만약 아무리 일을 잘해도 지각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조금 페널티를 많이 받고 진급이 안 되고 막 그런 거. 자기가 막 기복이 있으면 그러니까 일은 다 똑같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돼요. 업무, 융화, 뭐, 그래서 요걸 잘 지키는 사람이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 아까 우리 제일 첫 시간에 일 잘하는 기준 만들었잖아요.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그걸로 시작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장님들이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이제 그때부터 불협화음이 나긴 해요. 말을 안 듣겠죠. 그래서 항상 일관적으로 내가 만약 일 잘하는 딱 기준을 그걸 정했으면 그걸 곧 죽어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근태. 그 달에 지각을 하면 진급에서 누락되거나 이제 그런 거는 무조건 하죠. 근데 그렇게 되고 이렇게 사원일 때는 요걸 알바생에게 3개월이니까 3개월 동안 일했는데 스킬적인 거 기본 업무는 다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 업무는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뭐 프로가 되었을 때는 또 이런 걸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직급별로 조금씩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을 그러니까 이 교육을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똑같이 제가 해줘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주임이고 이 일이 다른 사람이 프로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제 근데 요 프로까지의 권한을 점장한테 다 줬어요. 진급을 너네가 점장들이 시켜요. 저희는 알바 시급도 점장이 결정해요. 저희가 알바가 시급이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알바 스케줄도 점장들이 짜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도 자기가 정해줄 수 있잖아요. 3일만 시킬 수 있고 4일만 시킬 수도 있고 한데 일을 잘하면 이 친구가 주휴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일을 못하면 주휴를 못 받게 해버리니까 저희가 퇴사를 권하진 않아요. 진짜 그거 한 친구 아니면. 근데 그런 식으로 저희는 조금 페널티를 주는 방식을 하거든요. 일을 면담을 계속 통해서 이제 면담을 하는 거죠. 불러가지고 너가 이런 게 안 되니까 너한테 3일 이상의 시간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15시간 일을 시킬 수 없다. 너한테 2주간의 기간을 줄 테니까 달라진 모습을 보여달라.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달라진 모습 보여주면 다시 늘려주는 거고 안 보여주면 더 줄여요. 더.
그래서 경고도 진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막 면담하니까 일주일만 시간 달라 하는 알바들도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또 잘하면 스케줄 맞춰주고, 그러니까 알바 애들도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럼 그 시간 최대한 맞춰주고 막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업일보 손익도 저희는 다 작성할 수, 밑에 사원 애들도 작성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매니저가 됐을 때는 제가 점장들한테 권한을 주면서 얘기했어요. 프로까지는 너네가 다 진급시키고 매니저 때 너네가 건의를 하면 그때부터는 관리자가 되니까 조금 그래도 같이 심사는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주방 업무를 매니저부터는 음식을 뺄 수는 있어야 되고, 뭐 우리 재방문이 왜 모토인지 그런 거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서비스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사원이나 알바생을 교육할 수 있어야 되고, 직권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점장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점장은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위로 진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잖아요.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고, 점장님들 하시는 일이 그거잖아요. 매장이 톱니바퀴처럼 착착착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말을 해요. 조금 어렵게 말 안 하고, 직원들한테 알바 친구들이 출근했는데 너네가 일할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은 거는 너네 잘못이다. 너네가 완벽하게 재료 준비랑 딱 해놓고 알바 애들이 왔을 때 일만 할 수 있게 너네 환경을 만들어놨냐. 예를 들어서 하이볼이 나가야 되는데 알바 친구들은 피크타임에 출근했으니까 다 재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바로바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레몬도 안 썰어놓고 알바 애들 보고 하이볼 늦게 나왔다고 뭐라 하면 이게 누구 잘못이냐. 일할 환경을 안 만들어 놓은 너네 관리자들 잘못이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매장에 너네가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투자와 교육과 그걸 환경을 바꿔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나고, 밖에 걸 가져오는 사람이 나. 그러면 너네 점장들은 이 매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점장. 그리고 밑에 직원들은 알바 친구들이 출근했을 때 일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너네가 일할 환경을 안 만들어주고 애들 보고 일하라고 하지 마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네는 그냥 트레이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그리고 점장들은 가게의 모든 권한을 파악할 줄 알고, 운영에 대한 걸, 어느 정도 진짜 손익에 대한 거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재료 관리, 그러니까 회계, 노무 다 할 줄 알아야죠. 그 다음에 확실한 보고, 이게 자기 편한 방식으로 보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제가 진짜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얼마 팔았어? 이렇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얼마 팔았어? 라고 절대 안 물어봐요. 보통 근데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보잖아요. 매장에 전화하면. 제일 처음에는 제가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사장님 저 오늘 500 팔았어요. 700 팔았어요. 진짜 바빴어요. 이렇게만 말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오늘 어땠어? 라고 오늘 괜찮았어?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매출은 중요하지 않다. 만족도 어땠냐? 일 돌아가는 거 어땠냐? 그거 나는 듣고 싶어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솔직히 바쁘면 사장님 눈치 많이 보거든요. 직원들 눈치 막 힘들어하니까 눈치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게 서로 눈치를 보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날은 깨놓고 말을 했어요. 나는 이 매장 가면 알바이들도 힘들다 그러고, 바쁜 날 제가 매장에 갔는데 알바도 힘들다 그러고, 직원도 힘들다 그러고, 더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이 매장을 처음 만들 때 이만큼 팔려고 세팅한 매장이야. 여기는 이렇게 팔아서 돌아가줘야 너네 월급도 줄 수 있고 운영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다른 매장 차리고 하는데 내가 맨날 빚내서 차릴 거냐. 너네 여기서 벌어야 회사가 커지지 않겠냐. 너네도 회사가 커지길 바란다고 하면서 너네는 왜 회사의 일원으로서 불만 힘들다고만 얘기하면 우리는 못한다. 그러니까 이 정도 팔아야 된다 생각하고 일을 해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의외로 와닿는 게 많았는지 그때부터는 저 눈치 좀 잘 안 보게 됐어요. 어쨌든 이제 자기네들이 손익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안 나오거나 하면 걱정을 많이 하죠.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다. 자기네들끼리 점장 시찰 나가서 다른 데 동태도 살피고 오고, 자기네들이 좀 바쁜 시간 지나서 다른 데 사람들이 있는, 우리 매장만 손님이 없는지도 보고, 또 시에서 행사가 있는지, 그러니까 왜 매출이 빠졌는지를, 매장 내부의 문제인지 외부의 문제인지를 직원들끼리 소통을 많이 하더라고요. 야, 오늘 우리 지점 좀 이상한데 너네 지점 어때? 점장들이 그러니까 이런 관심도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저희 같은. 근데 그걸 하면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배운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있으면 그래도 배울 게 있다. 그리고 저희가 직급 체계가 갖춰졌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오래 한 친구들이 점장이었거든요. 그 점장이 지금 자기네 밑에 직원들한테 하는 말이,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체계 갖춰져 있을 때 들어왔으면 내가 1년이면 다 올라가겠다. 난 여기서 지금 6년이나 일했는데 너네는 지금 얼마나 혜택 받은 애들이냐. 열심히 하면 그냥 갈 수 있는데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